에르메스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하나 있고. 에르메스가요? 예, 에르메스사가 버킨백을 이제 제작하는 회사잖아요. 네네. 그 버킨백에 대한 상표권도 있고 디자인권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사람이 뭐 여기 실명을 보통 다들 거론하니까 이게 소송이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이 소장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메이슨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마 예술가신가 봐요. 이름 벌써부터 길다. 그죠? 그분이 이제 어떤 걸 했냐면 버킨백하고 되게 비슷한 그림에 이렇게 막 호피 무늬도 입히고 막 이렇게 디지털 파일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오픈시라고 하는 NFT 마켓이 있어요. NFT를 이제 뭐 자기가 직접 민팅해서 올릴 수도 있고 또 그걸 누군가 살 수도 있고 또 제3자한테 팔 수도 있는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오픈시에다가 올렸어요. 근데 그때 이름을 뭐라고 올렸냐면 메타 버킨스라고 올렸고 시리즈였어요. 이렇게 한 개만 올린 게 아니고 좀 몇 개를 이렇게 올리신 거죠. 판매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가격에 아마 팔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사에서 소송을 건 거죠. 왜 우리의 가방의 모양을 따서 우리가 이제 가방과 관련된 모든 상표권도 갖고 있고 버킨이라는 데 대한 상표권도 갖고 있고 이 모양이 특수한 어떤 상표를 바로 연상시킬 경우엔 트레드 드레스라고 해가지고 그 모양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상표권 내지는 디자인권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그걸 디자인권으로 인정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선 상표권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트레드 드레스라는 거를 침해했다. 그래서 우리 가방의 모양을 따라한 거랑 우리의 상표를 가지고 사용한, 그러니까 메타 버킨스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가 너한테 우리 가방의 이미지와 어떤 이름을 쓸 수 있게 허락해 준 것 같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죠. 저는 이제 명품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에르메스 하면은 사실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버킨백이라면 저도 어디에 좀 찾아봤는데 어떤 모델분한테 하도 이제 이런 가방 안에다가 잘 볼 때 막 이것저것 막 넣으니까 그 디자이너분께서 야 잠깐만 내가 백 하나 만들어줄게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버킨백이다. 그래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킨백이라는 게 그만큼 어떤 상징성이 되게 커요. 에르메스 사이에서. 또 에르메스 하면은 절대 공장으로 찍어내지 않고 장인분이 수작업을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쌓아올린 명성이 지금의 에르메스가 아닌가. 이제 상표법이랑 우리나라에선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데서 이제 규정을 또 추가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저명 상표를 영업의 표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조항인데 부정경쟁 행위라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는 행위도 있고 또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등등 해서 타인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되게 길죠. 정리해서는 베끼면 안 된다. 그렇죠. 타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상품에다 쓰고 그렇게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딱 해당하는데 그 취지가 뭐냐면 남이 만들어 놓은 명성에 프리라이딩 하지 말아라. 사실은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도 닭집 사안. 하시면 안 될까요? 무임승차. 숟가락 얹지 마라. 남의 거 가지고 그 숟가락 얹지 말아라 라는 걸 의미하는 약간 그런 취지가 반영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사안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버킨백에 대해서 이제 에르메스사는. 피고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그 나라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술과 창작으로 한 행위라면 그것은 이제 타인의 어떤 저작권 침해나 이런 것보다 우위에 있다.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내가 당신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은 거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예술과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어떤 상업적인 그런 권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고 나는 예술적인 행위를 한 거다. 나는 상업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버킨백을 만든 게 아니다. 이건 예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설득력이 살짝. 이게 누가 봐도 한탕하려고 했는데 이거 예전에 이제 앤디 워홀이라는 이제 팝아트 작가가 아마 이런 걸로 소송을 당했었나 봐요. 거기 보면
이제 그림에 이제 외국 뭐 어떤 마릴린 로고 먼로 얼굴 봐가지고 맞아요, 색깔 맞아요. 다르게. 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 사람이 이제 음식 표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뭐 이렇죠. 그 사람은 이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해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고 이제 상업적인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앤디 워홀은 그걸 주장해서 이긴 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선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져온 건데 이제 이 사람의 지금 그게 동일하게 평가될지는 사실 알 수 없죠. 뭐 말씀하신 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이제 소송이 진행되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수정헌법 제1조를 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법 전문가는 또 아니다 보니까 수정헌법 제1조에 기해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나 봐요. 그러면 이제 소를 이제 각하라고 해서 이거는 소송의 청구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법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최근에 이거는 우선은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각하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이제 이 타인의 상표권 침해인지 뭐 그래서 타인의 상표를 가지고 자기가 뭐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는지 또 뭐 소비자로 하여금 저명 상표로 혼동하게 할 뭐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각 요건에 맞춰서 판단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던 말씀하신 대로 약간 표현의 자유 부분은 좀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피고가 진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부터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단계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사건이 아니니까 제가 또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충분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에르메스사에 관련된 소송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미 끝난 소송인데 이제 2020년 7월 9일에 선고된 소송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안이었냐면 피고는 가방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술적인 뭐 그런 쪽에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방을 만들어 팔면서 버킨백이나 캘리백을 찍은 사진을 청가방에다가 찍어서 프린팅하고 캐릭터화된 눈을 붙인다든지 좀 이렇게 재밌게 거기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미를 한 그런 천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이차 창작물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에르메스사가 이 가방에 대해서 판매 중지 가처분을 제기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에르메스사의 주장이 맞다. 이거는 어떤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에 어떤 게 있냐면은 타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저작권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림을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트레드 드레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권에 따라서 인정되는 거니까 아마 디자인권에 등록이 되거나 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침해나 또는 상표는 아니니까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 다른 사람이 여기 보면 조항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부정 경쟁 행위 중에 하나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1심 판결은. 왜냐하면 그 에르메스사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어떤 명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모방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영업 그 가방에다 프린트를 해서 찍어서 판매를 했다. 근데 2심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2심에서는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뭐 원고랑 피고는 사실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피고는 명백하게 자기네가 이게 에르메스사의 진품이라고 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이게 위조 페이크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걸 본따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익살스럽게 만든 것이라고 스스로도 광고를 하고 다녔고 그리고 어차피 에르메스사의 판매 대상하고 그건 뭐 수천만 원짜리 가방인 거니까 이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경쟁 동일한 소비자군을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거는 어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2심이었어요. 근데 3심에서는 이걸 또 다시 뒤집어서 침해로 인정을 했어요. 에르메스사가 원래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명성에 힘입어서 이런
가방을 판매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게 이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비판도 사실 있긴 있어요. 지금 요 조항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충적 조항으로 사실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경쟁 관계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쟁 질서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자 둘에게 이런 침해를 인정할 수 있냐 이런 비판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있었고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메타 버킨스 사건 같은 게 생긴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요 조항 방금 읽어드린 그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고 지금 이런 소송이 제기 중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이 뭐 오픈시에다가 다른 사람의 가방 사진을 찍어가지고 NFT로 민팅해서 올리거나 하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였죠.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런 어떤 선례들이 앞으로 조금씩 발생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NFT라는 어떤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었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 산업이 발전의 방향이 바뀔 것 같다. 확실히 영향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변해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를 어느 범위까지 그럼 인정을 해줄 거냐. 근데 만약에 너무 이 지식재산권을 원작자에게만 이제 원작자 보호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모방행위를 다 처벌하고 그러면 또 다른 창작행위가 조금 제한될 수가 있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창작자의 창작권을 너무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창작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냐 그리고 동시에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느 게 전체 사회적으로 유익하냐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지점이 이런 지식재산권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열심히 사업을 일군 사람에게는 그 사업에 대한 가치를 또 인정해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저도 참 변호사 하면 이런 부분들이 고민될 때도 있고 재밌기도 하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 보여서 이 사건을 가져왔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안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사안은 이제 나이키와 스토어엑스라는 회사의 사건이에요.